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씨 이렇게 불러야 하겠죠. 최재형 씨가 2021년 7월 15일 오전 국민의힘 여기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 입당식을 했죠. 일단 정당에 들어갔다. 정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최재형 씨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치하겠다 하는 것을 기다렸던 분들 많죠? 여러분 모두 아주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리마연에서도 최재형 씨가 정치하겠다, 정당 입당했다 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는데, 최재형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거쳐야 하니까 경선에서 다들 후두둑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대선 후보의 꿈을 가지고 입당을 했다. 그래서 환영하고 또 반갑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최재형 씨가 개헌 여기에 찬성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 중인 개헌은 그것이 국가 구조를 바꾸는 것이든 혹은 대통령인 공무원에 대해서 임기를 바꾸든지 또 그 피선거권 관련 사항을 바꾸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이것을 깨뜨리는 개헌이 추진 중입니다. 이거 깨지 않는다면 개헌할 이유가 하나 사라진다. 몇 가지 중에.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 이거 깨는 것이다. 현재의 개헌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에 찬성을 한다면 최재형 씨는 그런 후보는 필요 없다. 이것을 밝혀둡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입당식 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이걸 굳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당 절차를 밟도록 해가지고 그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더듬더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이준석 대표가 옆에서 대신 터치도 해주고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아주 최재형 씨를 걸음마도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을 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저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한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이 바가지로 물을 떠먹는 세상이라면 정당은 물을 먹기 전에 바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정당은 국민에 맞춰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스마트폰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당원으로서 입당 절차를 밟는데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해야 한다. 일단 그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준석 대표가 아직 인간을 모른다. 그런 것이죠. 자신의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입당 절차를 밟으면 가령 인쇄된 양식을 갖다 놓고 쓴다면 상당히 품위 있게 멋진 글씨로 이렇게 원서 작성을 했겠죠. 그런데 최재형 씨는 작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실눈을 떠서 거의 감은 채로 계속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리고 시력이 바뀌게 되죠.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자연현상인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폰을 굳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직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쇄된 양식을 먼저 쓰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좋다고 하면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기본으로 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몸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이번 국민의힘 입당식을 진행한 이준석 대표의 지휘하에 진행했던 것이 얼마나 생각이 부족했던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입당식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은 한 40대 중반만 돼도 시력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그러면 40대 중반 이상 된 사람은 저 정당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억지로 자기들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 하는 정당이구나. 그럼 그런 정당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국민은 그 정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는 저런 곳이구나. 40대 중반 이하만을 위한 정당이구나. 나이 들어서 뭐 때문에 저런 정당에 억지로 들러붙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이준석 대표 이 당원 소환 대상이다. 리마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히 그런 지금 당원 소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 당원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당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당원 소환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이 이준석 대표도 이제 곧 40입니다. 어리지 않죠. 어떻든 2030과 놀고 있다.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국민의힘은 청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나이 든 사람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청년 정당이 아니고 정말 2030을 위한 청년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이 아주 잘 살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오직 청년 계급만 빈곤하게 살고 있다. 힘들게 살고 있다. 만일 그런 별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절대 비 맞지 않고 사는 그런 세대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세계 경제도 위축되고 있고 앞으로 장래도 밝지 않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항상 어느 시대나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생존 문제가 있죠. 이제 특히 보통 우리가 이 언제나 보면은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설명을 하면 쉬운데 이 하부에 속해 있는 이런 국민들은 생존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문제구나.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갑자기 청년이냐 청년이 아니냐로 지금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구나. 언젠가부터 하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보면 이상하죠. 국민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구하면 청년에게 접종하자. 이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젊은,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허리가 아픈지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 씨가 청년에게 모든 자원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청년을 배려해야 하고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뭐 대학교를 찾아다닌다고 하죠. 사실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수구역입니다. 이제 이 청년과 국민의 문제,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청년표 받겠다 하고 여야 없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맞죠.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중장년층 그 이상 이쪽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무슨 집토끼다. 그래서 집토끼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조건 우리 찍어준다. 그런데 청년이 주로 그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 청년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인 것이죠. 표 받겠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우리 정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또 민주주의의 정신에 벗어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이든 무조건 이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든 이 편이다 하면은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유권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 지지해야 하는가? 과연 이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정당인가? 그것은 여야 없이 동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무슨 생각으로 중장년을 집토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거는 국민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눈 딱 감고 국민의힘에 표를 준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준 것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토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판단을 하고 지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정당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반대편이 이기지 않겠느냐. 그것도 참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1번 후보가 되든지 2번 후보가 되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2번은 헌법을 깨뜨려도 되고 1번만 헌법을 깨뜨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든 말든 표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 관심이 좀 더 가고 하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표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찍어주면 지금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가 됐죠. 이 정치라는 것은 청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영업자가 어떻다. 소상공인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치는 그런 특정 직업을 그 직업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런 소리 하다 보면 계속 민주주의는 깨어지고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언제나 양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아주 독하게 싫으면 싫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 문제가 여러분이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두들 우리 집안에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은 조카라도 있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청년에게 어떤 혜택이 간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 집안에 있는 청년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 또 하나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들, 딸이 있다고 합시다. 어디 오지에 갔다가 여러분이 아들하고 둘이 고립이 됐는데 마실 물이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아들은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물 한 병을 양보하겠죠. 딸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사위나 며느리라고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의 사위도 그 마지막 물 한 병을 여러분에게 양보할 겁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의 그 조카가 한번 같이 갔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양보하겠죠. 한다고 믿기로 하죠.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이웃집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물 한 병을 여러분에게 양보하겠죠? 좋은 세상이니까 양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한다고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정치인들, 정치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잘났다,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죠. 보통 나이 든 어른들이 오면은 하인 다루듯이 합니다. 태도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꼰대 이런 소리 하고, 정치하는 청년 하고 같이 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물 한 병을 양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보다 한두 시간 먼저 죽는 것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믿는 여러분은 청년을 위한 나라,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이 정치하는 청년들은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물 한 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단 5분 걸어가면 물을 새로 사올 수 있는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들도 양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을 벗어나게 되면 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기회를 박탈하는 데 지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어떤 자영업자, 그리고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 그게 보니까 사실은 항상 여러분만 매번 양보하고 기회를 이번에 빼앗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술책입니다. 청년 정책 하면은 감히 반대를 못하죠. 나도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고 이래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집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사무같이 무미건조하게, 그러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정이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물 한 병을 넘기겠다 하는 건 애초에 공정과는 서로 통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 대신에 공정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어도 공정하고 내 가족이 아니어도 공정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간의 관계는 바로 이 공정을 내세우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새로운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법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든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든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다면 그 능력이 되지 않아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면 그러면 정부는 그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 먼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그래서 이 청년 정당, 청년을 위한 나라, 이게 결국은 표 계산을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자 해서 나온 말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중심주의가 아니고 청년 중심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은 20살에서 39살 여기까지의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최재형 씨의 입당식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최재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고민스러운 발언인데 청년을 왜 내세워야 하는 것일까? 최재형 씨는 이번에 그 평당원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죠. 어떤 뭐 특별한 자리도 없고 뭐 특별한 대우도 없고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청년이 있어야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장차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 테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민 그 수명, 평균 수명을 보면은 왜 이런 의문을 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2021년 현재 70세인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느냐. 대략 평균 91세. 통계청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1년간 이 사람들은 계속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앞으로 21년간 국민인데 지금 선거 대선 1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21년이면 대통령 선거를 3번, 4번 하겠죠. 중요한 유권자가 맞죠. 자기들이 이거 이해타산 따지니까.
청년을 39세라고 잡았는데 40세.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45세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한 45세 잡아봅시다. 지금 45세가 되면 평균 91세가 아니고 평균 100세 살겠죠. 앞으로 55년간 국민이 될 사람입니다. 55년 후의 세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하의 청년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민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70세인 국민이 21년간 계속 국민으로서 일을 할 것이고 지금 45세인 국민이 55년간 국민으로서 일을 할 텐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경력도 있고 똑같이 담장을 쌓아도 더 용의주도하게 잘 쌓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둥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뀐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를 비롯한 2030 그 세대들 요즘 마이크를 종종 잡죠.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65세 이상은 생산하지 못하는 인구다. 무능력하다. 국가의 재산을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청년 이상의 청년들은 스마트폰 세대라고 해둡시다. 그 이전 세대들이 지구인이 살아온 문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화, 문명의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 21세기죠.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반도체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기록할 수 있고 많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술 면에서의 우수성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전달할 겁니까? 인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그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지금 앞으로 21년간, 55년간 계속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그들이 바로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드립다 그냥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는데 이렇게 쳤을 때 이들보다 청년이 우수한 것은 삽질을 한다면 우수할 겁니다. 앞으로 삽질도 일하는 로봇이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는 청년이니까 체력적으로 우수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들이 우리만큼, 우리 이 이상 세대들만큼 풍부한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는 주어야 하겠지만 청년을 위해서 위에 있는 지금 당장 경제활동,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것을 청년에게 먼저 주자. 이 사람들을 2순위로 밀어놓자. 청년에 집중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난 세기에나 나왔을 법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최재형 씨가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최재형 씨는 국민 중심주의냐, 청년 중심주의냐? 한 가지를 택해서 밝혀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지금은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통계청에서 내놓은 2021년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에서 또 민주당에서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이 선거 투표 연령을 더 낮출까? 이쪽으로 숫자를 좀 더 이렇게 늘려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게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모두 무조건 전 국민이 집토끼 노릇은 이제 그냥 사표 내자.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이거 한 가지 서로 약속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40세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투표 18세부터 할 수 있죠. 전 인구 중에 국민의힘이 지금 1순위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하는 것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18세에서 40세 청년 구간. 그 다음에 40세 이상 100세까지 이게 지금 여기서 2순위로 다루고 있는 우리 국민인 것이죠. 18세 이상 끝까지 전부 다 유권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이 주황색 부분, 현재 찬밥 신세가 되어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이 청년 아닌 우리 국민, 이 유권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청년보다. 그냥 보더라도 이런 인구 분포 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이 모두를 규율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청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인구는 청년 스타일에 맞춰라. 스마트폰으로 다 하겠다.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시험 보겠다.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시험 보겠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 다루는 능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 일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컴퓨터로 일을 하지 않던 세월을 살아온 이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쪽이 오히려 보물창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은 오히려 이 다음, 앞으로 올 이 다음 세대지 가장 풍부하고 가장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주황색 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우리 국민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느냐. 이거 생각이 그 자체가 20세기적이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파란색에 있는 청년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고령화돼서 이쪽 사람들 많아져서 먹여 살리기 힘들다. 우리가 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지금까지 주황색이 먹여 살렸는데 이제 하는 소리가 자기네가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하죠.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들은 먹여 살릴 능력이 지금 대단히 박약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창의력, 어떤 원론적인 그 기초학문이라든지 또 원론적인 부분, 순수한 자기들의 어떤 그 성과물, 학문적인 그런 것, 이게 이 세대에는 지금 간단한 기술로 그냥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박약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하는 이야기가 이 65세 이상은 이거는 잉여인간들이다. 아예 고스란히 사회에 부담만 준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이 파란색 이하만 살고 이 이상은 어느 날 이 지구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 유태인 학살할 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고 거기에 금붙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돈이나 부동산은 남기고 사람은 싹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간단무식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그 정당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런 청년 세대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피라미드를 봤을 때 표가 얼마나 많으냐를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황색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파란색 위주로 하겠다. 이거 소수 엘리트주의, 소수 연령대주의, 청년 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살았으니까. 우리는 자식들만 잘 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다 꺼져라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자식은 그렇지 않죠. 한 집 건너부터 저 밖에 있는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집도 새로 집을 분양받는다든지 할 때 연령대로 제한해 갖고 이 연령대만 우선 받게 한다. 문재인 씨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쪽집게 복지를 한다 하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파란색은 집이 차례가 오고 주황색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죠. 이 주황색에 있는 이 많은 국민도 빈곤 문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똑같이 겪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은 못 본 척 눈을 감고 한쪽에 집중하는 방식은 대단히 나쁜 정책이다. 국민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는 국민은 그러한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해서 표를 주지 않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